안녕하십니까? 안녕, 맥동. 오늘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 그리고 2022년, 2023년 기준 나는 이 신발을 나이키 신발에서 탑5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신발이야. 박스는 일단 뭐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무브 투 제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지. 신발은 보면 이제 깜짝 놀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요 녀석이야. 신발 이름은 코스믹 유니티 2. 신발이 좀 모양이 좀 그렇지? 내가 이 신발을 조금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신발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참 스토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나와봤어. 코스믹 유니티라는 신발은 원래 이게 두 번째 신발. 첫 번째 신발이 나왔었어. 좀 벌키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좀 볼륨이 크게. 그래서 조금 보기가 싫었었어. 근데 세팅이라든지 뭐 가격도 나름 좀 높은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안 팔려서 할인도 많이 하고 했었어. 그 신발이 조금 모양이 너무 전투기스럽고 이래가지고 좀 인기가 없었다가 요번에 2가 나왔는데 사실은 2도 디자인은 좀 엉망이야. 이 신발은 작년에 나왔는데 이 신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 신발은 참 의미가 있는 신발. 그러니까 나이키 측에서 말하는 이 신발에 대한 이 통찰력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첫 번째는 운동하는 스포츠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뭐 이거지,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성에 대한 공평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 그래서 이 신발은 사실은 보면 이 신발은 남자 선수를 겨냥을 해서 만든 신발이 아니더라고. 나이키 디자인 팀에서 여자 디자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제품을 만든 거야. 참 이 신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거부감이 많아. 좀 약간 요정 신발처럼 이 끝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모양 자체도 좀 투박해 보이고. 이 신발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여성 디자인 팀이랑 여성 농구 선수들한테 엄청나게 피드백을 많이 받고 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만든 신발이라서 모양이 이런 거래. 어퍼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퍼 쪽은 재생 소재도 많이 이용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게 그 여성 선수들한테 조금 발목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높게 제작을 한 거래. 이렇게 높게 제작했지만 남성 선수들도 신었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게끔 이런 데이터를 집약을 해서 만든 요 힐 부분이야. 이 신발이 왜 내가 극찬을 하느냐면 사실은 이 어퍼 자체가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지만 어퍼가 다 합성 소재, 천 소재야.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합성 소재에 많이 젖어 있으니까 좀 무게도 좀 가볍지 않다, 좀 신었을 때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 어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일단 부분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쪽은 뭐 재생 소재를 사용한 필름을 사용했고, 이쪽도 퓨징을 했어. 그리고 이쪽 부분은 천이지만 잘 버틸 수 있게끔 자수 처리를 했지. 세 개가 소재가 다른 거예요? 같은 소재지만 처리를 조금 다르게 한 거야. 약간 좀 특색 있게 한 거지.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이 앞부분이 이렇게 지금 줄이가 있잖아, 가로줄이. 이 부분이 우리 니트처럼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스트레치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접으면 이 부분만 앞쪽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져. 신발이 사실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발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든 신발이야. 이 설포도 지금 네오프렌 설포인데다 타공까지 해놨거든. 있어서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느낌이 굉장히 아늑해. 슈 레이싱 시스템도 이제 스피드 레이싱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리 형식으로 웨빙 처리되어 있어서 당기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어퍼 자체는 나무랄 게 없어. 디자인이 좀 보기엔 싫지. 이제 쿠션인데 이걸 놓고 요거는 내가 실내코트에서 신는 신발인데, 내가 이 신발을 왜 극찬을 하느냐면 인솔이야. 진짜 이게 정말 나이키에서는 구현해낼 수 없는 이 폼이 나이키에서 새로 개발한 폼이래. 근데 이 폼이 굉장히 단단해. 그렇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이키가 이거 설명을 안 해줬어. 내가 암만 자료를 찾아봐도 어떤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질감상 물성상 만져보면 그냥 인젝션 파일론인 것 같아. 인젝션 파일론인데 굉장히 조금 단단해. 경도가 단단한 편이야. 우리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장 줌 스트로벨, 신발 전체가 다 에어야. 그런데다가 스트로벨 보드가 없잖아. 바로 발 밑에서 체감 쿠션이 느껴지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인솔이야. 이 인솔이 EVA 인솔이야. PU 발포 인솔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설명을 하듯 이 줌 에어 기반,
미드솔 안에 에어가 있는 제품 중에 인솔을 어떤 인솔을 쓰느냐에 따라 에어 체감이 조금 달라지거든. 근데 과거의 옛날 신발들은 인솔이 거의 다 이 EVA 소재였었어. 에어가 위에 있어도 신었을 때 이 반발력이 얘가 조금 단단한 물성이 있어. 푹신푹신하지만 조금 단단하단 말이야. 체감을 이렇게 조금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 인솔이. 근데 나이키가 지금껏 이런 상부로딩 방식의 에어가 들어가 있는 신발에는 거의 다 PU 발포 인솔을 썼어. 푹푹 꺼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인솔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얘가 EVA를 쓴 거야. 이렇게 딱 있으면 줌 에어가 엄청 기민하고 민첩하고 반발력이 좋거든. 그 반발력을 얘가 빨리빨리 튕겨내니까 체감 쿠션이 정말 이 발에서 잘 느껴진다라는 거. 전이랑 조합을 색깔. 그렇지. 굉장히 조합이 옛날 조합을 찾아간 건데 이 조합이 정말 괜찮은 조합이거든. 그런데다가 미드솔이 단단하니까 이 단단한 성격 때문에 더 쿠션이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전장 줌 스트로벨 기반 신발이 엄청나게 많거든. KD도 있었고 조단 36도 있었고 조금 많았었어. 최근에 요게 이제 트렌드인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는 아마 내 생각으로는 최고의 쿠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신발은 정말 극찬할 게 이 미드솔 그리고 전장 줌웨어 이 EVA 인솔의 조합. 이걸 나이키가 지금 레트로나 최근 신발에 구현을 해내는 신발들이 잘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 봐도 쿠션 자체는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접지도 패턴을 보면 아시다시피 접지 패턴도 굉장히 입체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이제 이 구조상으로는 이제 디커플드 구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과 뒤를 나눠서 만든 거거든.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일자로 이렇게 선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잘라 나왔잖아. 그런데다 이 하얀색으로 보이잖아. 이게 이제 쉔크야. 그러니까 요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신발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려고. 줌 스트로베리 에어가 길기 때문에 이 에어의 장점이 뭐냐면 앞쪽 뒤쪽 에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한쪽이 꺼지면 그렇지, 한쪽이 올라가지. 그렇지. 아 이제 뭐 박사 다 됐네. 좋아. 요게 요런 식으로 밸런스가 앞뒤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 줌 에어, 특히 전장 줌 에어나 전장 에어의 단점이 뭐냐면 가로나 세로의 움직임이 약해. 그래서 가로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구부러지면 에어 가장자리 부분이 터질 확률이 높아. 또 다른 나이키의 영원한 난제거든. 근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넣는 거야. 플레이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발 자체가 꺾이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지 패턴도 상당히 괜찮아. 간격도 조금 넓고 그리고 무게도 많이 줄인 반면에 플레이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농구화의 3대 필수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힐 부분의 락다운. 이게 전작에서는 엄청 이렇게 두꺼웠거든, 크고. 그걸 이제 나이키에서는 제트팩이라고 하는데 이 제트팩 자체의 이 폼 미드솔을 얘네들이 다 잘라내버린 거야. 더 슬림하고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끔. 하지만 힐 부분은 더 세게 잡아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잘라놨지. 그리고 힐 카운터도 굉장히 조금 단단해. 신었을 때 뒤쪽에 미드솔이 높게 와 있으면 약간 좀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 조금 이런 안정감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조금 잘라내서 그 주장스러운 부분은 걷어내고 대신 취할 거는 딱 취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 비행기 같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신발이 좀 에라지. 나도 보면 내가 이 신발을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을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열의 9은 디자인이 별로야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봤을 때 신발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매력은 없거든. 내가 생각하는 이 신발의 장점은 쿠션 세팅이랑 신발 자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근데 처음에 신었을 때는 잘 안 느껴져. 근데 조금 신고 한 3, 4회 정도 착화를 하잖아? 그러면 얘가 진가가 딱 발휘를 해. 장점으로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혔고 신발 자체가 세팅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쿠션도 정말 줌웨어의 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야. 단점은 눈을 감고 신어야 돼. 단점 딱 하나가 뭐냐면 신을 때 눈 감고 신어야 돼.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멋진 맛은 없잖아. 나는 이 신발을 작년 그리고 올해 나온 신발들 중에서 탑5 안에 무조건 추천을 해. 그리고 지금 할인가로는 되게 싸게 구할 수도 있어. 색깔은 좀 마음에 드는 색깔은 없을 수도 있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건 직구에 있는 컬러라서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컬러지만 다른 컬러도 엄청나게 많아서 할인 가격으로 이 신발을 사서 그냥 신는다면
야외에서 신어도 충분하고 실내에서 신어도 충분할 정도로 신발은 잘 만든 신발. 그리고 사이즈는 내가 늘 선호하는 사이즈로 갔는데 좀 난 또 앞이 조금 남는 걸 좋아하니까 이 신발은 또 EP 버전도 있기는 한데 그냥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 신발 자체가 조금 이제 이 어퍼 소재가 좀 질이 들면 발이 조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 사이즈를 가도 크게 무난할 것 같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선수들이 이걸 신은 거 본 적 있어요? 여자 선수들은 많이 신었어. 남자 선수들은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NBA 올스타전에서 이제 NBA 올스타전 전야제라든지 뭐 루키 게임이라든지 본 게임을 할 때 보면 신발을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거든. 그때 이제 조금 특별판으로 한 두어 종류 신은 걸 본 적은 있어. 근데 색깔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 신발 자체가 NBA 선수들은 많이 안 신는 거야, 사실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발을 리뷰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뭐 신발이 많이 꺾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플레이트가 있어서 신발이 안 꺾이는 게 아니라 플레이트 지점이 여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접으면 이쪽 부분은 다 접힐 수밖에 없어. 그걸 막 물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부린다고 해가지고 신발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천차만별이거든. 길이가 길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이키가 나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접었을 때 조금 접힌다라는 이슈는 있는데 내가 착화를 해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었어. 이게 또 하나 빠뜨렸는데 이 운동화 끈이 조금 별로라고 이야기를 해. 이것도 이제 재생 소재를 사용을 해서 끈이 조금 잘 결박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일반 오발끈, 일반 끈으로 바꿔도 충분히 괜찮아. 근데 나는 그냥 이 끈 사용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 한 줄 평을 하자면 생각해본 거 있어요? 눈을 감고 신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이 신발을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어. 많은 고민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근데다가 뭐 여성까지 생각을 하고 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신발이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여기 보잖아? 요 로고가 있어. 요 로고가 사실 좀 재밌는 게 과거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나이키는 세 부류로 나온다 그랬잖아. 포스, 그리고 업템포, 그리고 플라이트. 근데 요게 지금 GT 시리즈에서 요 로고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컷, 점프, 그리고 런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 컷 같은 경우에는 가드, 그리고 점프 같은 경우에는 센터, 그리고 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업템포거든. 그래서 요 신발은 런이야. 포워드 라인의 신발을 위해서 만든 신발이고 신발 자체는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신발이라서 모양이 요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싫더라도 나이키의 좋은 취지를 생각해서 좀 좋게 바라봤으면 해. 신발 자체는 나쁘지 않아. 좋아. 그래. 난주 보자. 여성을 위한 농구화가 잘 안 나왔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었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을 뿐이야. 우리나라에는 잘 안 나와. 여자 신발들이. 아니, 저희 누나도 농구 하는데 여자 신발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근데 내가 팁을 주자면 신발을 살 때 나이키 매장이나 나이키 공홈에 들어가서 신발 딱 보면 유니섹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유니섹스 같은 경우에는 남녀 신발 공통이야. 그러니까 그런 신발들을 사면 돼. 아니야, 유니섹스로 사면 이 풀 스펙이야. 이거 GS나 여자 신발을 사잖아. 여자 신발을 사면 사실은 스펙 다운이야. 뭐 에어가 없거나 뒤에 뭐 없거나 이렇거든. 유니섹스 모델을 사면 전체 다야. 사이즈도 많이 나와요? 많아. 250, 240, 235까지 다 나와. 35까지 다 나오면서 얘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여성 신발로 나오는 건 스펙 다운 신발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자 농구화를 잘 취급을 안 하니까 어떤 신발을 사느냐 하면 이런 신발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개 있지. 남자, 여자. 이게 유니섹스 모델인 거야. 그래서 누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신발 사면 매장 같은 데 가가지고 농구화 중에 유니섹스 제품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신발을 보여줄 거야. 여성 신을 만한 유니섹스 중에 좀 추천할 게 없어요? 저 누나한테 이 신발 나쁘지 않다. 이게 좀 약간 디자인만 좀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 근데 누구나 농구 선수가 그러면 농구 취미. 제가 어릴 때 누나한테 농구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대박인데.